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돈이 내가 버는 돈보다 적으면 망할 일이 없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사람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망한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을 그르치는 거지. 이거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 보면 돈을 못 모으잖아요. 이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돈을 해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 모을 수 있는데 왜 못 모을까? 근데 요즘 보면 돈을 안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합니다. 버는 것만큼 돈을 쓰기 때문에. 아니, 버는 것 이상 돈을 쓴다거나.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 이 저축의 어떤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축의 가치를 부정하냐?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기껏 모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왜 악착같이 모아야 돼? 이거 모은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은다고 뭐 서울에 뭐 괜찮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도 내 인상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모아도 힘들게 모아야 돼. 그리고 뭐 젊을 때 이런 것 좀 해보고 사는 거지. 나이 먹어서 못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버는데 모이는 게 없다는 얘기는 나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성장은 뭘까? 자본주의 성장은 내가 어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능력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산, 금융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아무 변화 없으면 나는 시간만 까먹고 있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적인 관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성장이 멈춘 사람들. 자본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본의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맨날 하는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해봤자 안 된다. 모아봤자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쉽게 포기하고 이렇게 소비에 빠진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그래야 돼. 내가 이제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적어야 돼. 그리고 남은 돈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쓰는 돈이 적을수록 이제 모으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저축의 가치 무시하시면 안 돼. 어차피 우리가 버는 돈은 한정적이야. 나이는 먹어가요. 나이 먹어 힘이 약해져. 결국 남는 건 자본밖에 없어요. 남는 건 자산밖에 없어. 뭐 어떡할 거냐는 거지. 나이 먹어서 이렇다 자산을 만들지 못한 사람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죠. 극복이 안 돼, 여러분. 나이 먹어 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자산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나이 먹어서 깨닫는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이 먹어서 깨닫으면 더 이상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멀리까지 와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길을 잘못 따는 거 알려면 초행길에 얼마 안 가 살아야죠. 아니, 내가 서울에서 광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 갔어요. 부산 거의 다 왔는데 그때 가서 알면 뭐해. 한참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거죠. 내가 만약에 한 대전 정도에 살았으면 돌릴 수 있잖아, 여러분. 크게 손해볼 게 없단 말이지. 근데 이미 부산까지 다 와가지고 알았단 말이야. 나 광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벌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자산은 충분히 모으셔야 됩니다. 모으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적게 써야겠죠. 월급도 적으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욕심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입원한 현직 강사입니다. 큰 사고를 당해 2달 정도 입원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읽은 제자리 남에게 뺏길까봐 앞으로 나중에 온라인 수업을 전환해서 이 악물고 수업했습니다. 푹 쉬어야 하는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과로 살 뻔했어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좀 내용이 다르긴 한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학원 강사분 있습니까? 학원 강사분? 있나요? 요즘에 학원 강사가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워커홀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강사 그냥 뭐 학생들 그냥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냥 진도만 나오고 끝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공경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건 그냥 진도만 나가면 되잖아. 근데 강사는요 일단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돼. 왜냐? 그냥 못하면 못 살아남아 이게.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못 살아남아요. 왜냐? 항상 강사들은요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 입장이야. 수업을 못하면 학생들이 이제 강의는 안 끌을 거 아니에요. 클레임을 걸 거 아니에요. 강사 바꿔달라고. 그래서 잘해야지만 살아남습니다. 잘해야지만. 매번 실력으로 검증받아요. 매번. 영상 찍을 거 아니야. 수업 들을 거 아니야. 그럼 학생들이 이 강사 괜찮다. 이 강사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거 아니에요. 평가에 항상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게 이 강사라는 직업이에요. 조금만 실력 없다. 못 가르친다 이게 나오면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못 살아남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사 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 그 자리에서 일정 이상의 어떤 결과치를 내고 능력 인정받고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은 분들이다 보니까 전 요즘 이 생각 들어. 저도 예전에 이제 경찰 시험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경찰 시험 봤을 때 이제 그 학원에 수업 들었거든요. 그때 계셨던 강사님들이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 학원 분야에서. 이 공무원 학원 강사도 보면 이제 한때 유명했다가 없어지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한 자리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있어. 근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자리를 치고 돌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요즘엔 강사도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뭐 수능 학원 강사도 그렇고 공무원 학원 강사도 그렇고 고시 학원 강사도 그렇고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이게 잘하면 돈을 정말 많이 벌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정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어떤 메이저급 학원을 간다고 해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강의 못 가르치고 실력 없고 이렇게 학생들이 오르내리잖아. 그럼 강의는 안 끌을 거 아니야. 책도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강사분들도 있잖아요. 매년 계약하는 걸 매년 연봉 계약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철밥통이 아니라 있잖아요. 이제 매년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받을 때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뭐 학생 수강 많이 하고 강의 평가가 좋고 뭐 학원생들 많이 이제 들어온다. 이러면 뭐 기존 연봉보다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원생 숫자가 줄어들고 학원생들 평가가 안 좋고 뭐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연봉도 줄어들겠죠. 연봉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사람이 내 자리 비집고 들어오겠지. 왜냐, 이 강사 쪽은 자리가 상당히 협소해요. 메이저급 가면 갈수록 자리가 비좁습니다. 근데 이 자리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 내가 약해지거나 실력이 없거나 했을 때 옳고 여기 내 자리구나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분도 야, 2달 정도면 정말 크게 다치셨네. 근데 이게 쉬어도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 직장은 다른 게 일반 직장 만약에 내가 뭐 사고 당했으면 그러면 이제 공상 처리하면 되거든요. 공상 처리. 예.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병을 쉬다가 다시 복귀하면 돼요. 근데 이런 강사 쪽은 약간 유튜브랑 비슷해요. 유튜브. 예. 저도 이게 유튜브 하고 있지만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평가받고 항상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아야 되죠. 이게 저 같은 유튜브도 한 2달 동안 공백 있으면요 조회수 확 떨어지고 사람들 떠나나갑니다. 이게 유튜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거든. 쉬지 않고 영상을 찍어야 되고 실시간 방송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굴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로 갑자기 방송 못하게 돼. 몇 달 동안 못하게 돼. 그러면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영상도 이제 업로드가 안 되니까 조회수 떨어지고 그러면서 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 생겨요. 여러분. 유튜브 하는 게. 이 한 자리에서 오래 깨찬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분도 그런 거예요. 이 2달 동안 입원했는데
아마 병원에서 푹 쉬라고 했는데 푹 쉬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2달 동안 입원해서 이분이 이게 강사 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리 누군가 채울 거 아니에요. 내 빈자리 생겼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완치할 때까지 그냥 푹 쉬었으면 나중에 내가 이제 완치되고 나서 병은 이제 다 그 치료 끝나고 학원에 복귀했을 때 내 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직 강사분들은 몸 관리도 중요합니다. 안 아픈 거, 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 며칠간 다쳐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타기 크니까. 예. 2달 동안이면 굉장히 크네. 2달 동안이면 누군가 채우고도 남는 시간이죠, 이게. 이분 같은 경우도 아는 거죠. 내가 몇 달 동안 자리 비우면 이 자리 또 들어오면 내가 자리가 없겠구나. 내가 밀려나는 거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생각 드니까 아픈 거 참아감 한 거죠. 야, 이분도 참 독통이시네, 어떻게 보면.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쪽은 워낙에 바늘구멍이라서. 예. 자리가 있으면 이제 비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돈 버는 게 힘듭니다. 예, 돈 버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게 번 돈 함부로 쓰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